페이지는 70. 삼각함수라는 단어로 넘어갑니다. 이 미적분 2에서 미분과 적분을 하게 되는 함수들이 다항함수를 제외한 다른 함수들을 하죠. 그래서 초월함수라고 불러, 걔네를. 초월함수인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분수함수와 무리함수입니다. x분의 1 그리고 루트 x. 그런 녀석들 외에 처음 보는 함수들을 이제 앞단원에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 그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일단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끝났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뭐 그냥 기본이고요. 그 후에 이제 뒤에서 이제 그들을 갖고 응용하며 미적분을 하는 게 어려워. 그리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처음 배우는 함수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단원이 한 단원이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경험하면 되겠죠. 삼각함수라서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해서 너네가 좀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오히려 여기를 또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단 이게 응용됐을 때 어려워할 뿐. 기본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기가 도형에 대해 좀 공포증이 있다. 나도 도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런 거를 최대한 좀 고치려고 노력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도형 우리가 좋아하진 않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능에 또는 시험에 나오는 도형은 정해져 있지 않니? 뭐 원, 삼각형, 직각삼각형, 뭐 사각형, 뭐 평행사변형 뭐 이 정도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이 단원에서는 원과 삼각형을 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자 처음부터 갑시다. 일반각이라는 말부터 책에 나와있는 삼각비와 삼각함수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세 글자 네 글자 다르네요. 비와 함수가 같진 않잖아. 비는 몇 대 몇이고 함수는 y는 뭐 이런 애잖아. 그러면은 삼각함수라는 단어는 삼각비에서 배운 것들과 같다 좀 다르다. 좀 다르다를 압시다. 근데 완전히 다르다 관련은 있다. 관련은 있다. 삼각함수 단어는 삼각비에서 배운 중3 때 너네가 외웠던 거 경험했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또 컨버팅을 잘 해야 돼. 그때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왜 틀려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그때 배웠던 걸 잘 가져오면 이 단원도 할만합니다. 근데 차이점 같은 거를 꼭 있으니까 명심을 하란 말이고요. 일단 일반 각. 각 보이니? 각? 네. 각 보여? 삼각 함수죠. 네.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함수가 중요합니다. 됐니? 자, 함수에서 미지수는 보통 우리가 누구로 표현하죠? x. 그를 우리가 그 함수의 변수라 그래. 근데 그 x는 보통 뭘 의미했게? 어떤 함수에서 x, y라고 잡으면 x가 그 원점부터 x만큼 얼마나 y만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잖아. 맞아? 그러면 그 x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길이와 관련이 있다. 맞나? 좌표는 길이와 관련이 굉장히 크지. 그러나 삼각 함수는 길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다? 그거 명심합시다. 각의 동그라미. 삼각함수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녀석은 변이 아니라 뭐다? 각이다. 각. 자, 각이 주인공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처음에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거야. 왜 각을 이거. 근데 그거는 이 함수의 특징이죠. 삼각형이 그려졌으면 그들의 변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주의 깊게 볼 녀석이 그 삼각형의 뭐들이다? 각들은 비 오나 밖에? 네. 비 오는 날 누워있으면 그 빗소리가 좋아요. 그 빗소리가 기름에 뭐가 튀겨지는 소리가 단백질이 기름과 만나면 저런 소리가 나. 그럼 저걸 핑계대고 이제 파전이나 삼겹살 같은 걸 먹으면 됩니다. 자, 앞으로
각이 주인공이다. 됐나? 볼게요. 각 재본 적 있나? 네. 각 재본 적 있어? 뭘로 쟀어? 그 각도기. 각도기 기억나죠? 요래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부터 요 지랄로 돼 있잖아. 많이 기억하나? 각재 그러면 어떻게 재? 이렇게 생긴 각을 재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뭐해? 그거 맞춰요. 요점과 조점. 요점을 맞추죠. 맞니?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폭추 모양이 요거와 요거를 맞추지. 그리고 여기가 몇 도인지를 재는 거 맞나? 맞아? 네. 오케이. 우리가 각을 잴 때 가장 맞춰야 되는 건 바로 시작하는 요 각을 재려면 각은 변이 몇 개 필요해? 2개. 변이 2개 있어야 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두 변을 갖고 재니까는 우리가 자로 길이를 잴 땐 그 변 하나에 맞추잖아. 근데 우리가 각도기로 각을 잴 땐 일단 어디에 고정을 해야 돼? 두 변 중 한 개의 변에 고정을 시켜야 되죠. 됐나? 그 다음에 그 두 변이 만나는 그 점을 딱 맞춰야 되네. 됐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 점과 요 선을 일단 맞춰놓고 두 번째 직선을 두 번째 선분이 몇 도를 만드는지를 찾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나? 자, 우리가 각을 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기준이 되는 선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됐나?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되는 선을 이렇게 부를 거야. 그냥 이거는 처음 나오는 용어니까 시, 초, 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나? 그냥 각을 재는데 먼저 정하는 선이 있어. 그게 뭐 보통 각도기로 쳤을 때 밑변에 해당되잖아, 그쵸? 그렇게 선 하나를 딱 잡고 거기서 각도기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맞출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선을 뭐라고 부른다? 시초선. 그리고 이 각은 잘 봐. 삼각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 함수. 어디서 보통 각을 재게? 길바닥에서? 좌표 평면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선은 보통 누가 역할을 맡을까? 딱 봐도 느낌 오죠? 시초선은 각을 재기 시작하는 그 선이고요. 보통 함수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맡아? X축이 그 역할을 맡는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기준으로 이제 X축을 어디서부터 각을 잴지를 정할 건데 보통 어느 점부터 잴까? 그 선이 하나 정해져 있고 두 번째 선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니? 맞니? 그럼 요 만나는 이 점을 뭘로 설정할래? 우리 맘이잖아. 원점으로 설정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통 요 점을 원점으로 맞추고 재는 게 편하겠다라는 거는 당연하지? 뭐 저 점의 이름은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각을 이렇게 잴 거고요. 이 선은 정해져 있을까? 내가 푸는 문제마다 변할까? 변하겠죠. 그래가지고 쟤를 움직이는 선이라고 부를 거야. 멋있게.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박효신의 동경도 아니고 일본에 있는 그 동경도 아니야. 네, 동경. 움직이는 선이라는 거야. 옛날에 동경 개 많이 불렀는데 노래방 가서. 동경이 박효신 노래 중에 그나마 괜찮은 노래야. 소화가. 눈의 꽃 이런 건 부르다가 망하잖아. 얘가 어느 순간 각성해가지고 요즘에 나온 노래들은 못 불러. 야생화 이런 거는 딱 후렴 전까지 부르고 꺼야 돼. 꺼진 척. 그래요. 어쨌든 이 움직이는 선을 뭐라고 부르고? 동경이라고 부르고요. 요 사이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각. 각이 주인공이니까 쟤를 뭐로 잡을 거야? 삼각 함수에서 미지수가 뭐랑 뭐야? X랑 Y. 그러니까 저 각을 뭘로 잡을 거야? 그래, 그 X가 주인공이잖아. 됐니? 그래서 보통 얘를 우리가 변수로 잡을 건데 X라고 많이 할 거지만 이 단원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번데기 모양으로 써있어요. 읽을 땐 세타라고 읽습니다. 됐나? 그냥 그리스에서 따온 거고 그냥 미지수라고 보면 돼. 우리가 왜 넓이 같은 거 표현할 때 S라고 많이 하고 길이 표현할 때 L이라고 많이 했고 부피 표현할 때 V 같은 거 많이 썼던 것처럼 각이 미지수일 땐 쟤를 뭐라고도 많이 표현해?
세타라고 많이 표현한다. x라고도 하겠지만 세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각을 갖고 미지수로 놨을 땐 세타라고 놓는구나. 우리가 모르는 길이가 있을 때 a라고 많이 놓거나 x라고 많이 놓잖아. 근데 모르는 각이 있을 땐 그를 앞으로 세타라고 많이 놓을 거야. 물론 x라고 놓든 a라고 놓든 상관은 없지만 문제집 같은 데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읽는 거구나. 선생님에 따라 시터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테타라고 읽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쌤은 편안하게 세타라고 읽을 겁니다. 됐나요? 콜? 네. 자, 여기서 하나 더.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차이점 하나 구합시다. 우리가 평면에서 구할 수 있는 각은 최대 몇 도? 360도. 됐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틀을 깹시다. 삼각함수는 잘 봐. 대입할 수 있는 x가 360까지 있으면 너무 짧지 않냐? 그래가지고 계속 대입하게 합니다. 즉, 우리가 배울 단원에서 쓸 각은 360이 끝이 아니라 540, 720, 790 이런 각도 쓸 거야. 됐냐? 알겠니? 이 삼각함수라는 단원에서 각은 360이 끝이야? 더도 배워?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360도 이상 되는 각도 이 단원에서 사용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 근데 우리가 360도 이상 되는 각을 본 적은 없지. 그래가지고 정의할 겁니다. 됐나? 이해되니? 각을 정의하려면 시초선과 동경이 있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얘 하나만 들고 넘어갈게. 쌤이 요렇게 했고, 요거의 시초선, 요게 동경이라고 합시다. 자, 가운데 있는 각이 현재 몇 도냐면 30도라고 할게요. 됐니? 요 각이 현재 30도. 다음 질문.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라고 표현할게.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문제에서 저 동경이 표현하는 각, 뭐 저 동경이 만드는 각, 저 동경이 가리키는 각 등 많은 표현이 가능해. 왜냐면 시초선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경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 동경이 만드는 각은 30도게 아니게. 말이 좀 어렵죠. 얘랑 얘가 지금 만든 저 각 보이니? 네. 저 각은 우리가 지우기 30도라고 내가 했다잉. 물론 그리고 얘네는 사실은 반직선이야. 끝나지 않는. 근데 그냥 성분처럼 표현할게요. 저 둘이 만들고 있는 각은 30도다. 맞게 틀리게? 틀립니다. 왜? 그쵸. 이건 30도지만 이건 330도야. 됐니? 그럼 저거 30도야, 330도야? 알아 몰라. 그쵸, 몰라. 그래서 너네 아마 이런 적 있을 거야. 고1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1번이 답이게, 2번이 답이게. 둘 다 답이야. 알겠어? 됐나? 근데 문제에서 보통 작은 각 구해라고 얘기해. 우리가 센까지만.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냥 작은 각을 구합니다. 뒤에 가면 나와. 알겠어? 이해되니?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1번이야, 2번이야, 몰라. 몰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해줘. 둘 다 구해 라고 하기도 하고 작은 각 구해 라고 말하기도 해. 이해되니? 네, 오케이. 자, 그러므로 저 두 녀석이 얘기하고 있는 각은 30도다, 330도다, 모른다. 그래서 규칙을 또 하나 정합니다. 이게 또 두 번째로 배우는 거야. 각을 잴 때 시초선부터 잰다 그랬지? 여기부터 잴 거야. 재는 방법이 몇 개게? 자, 각은 시초선부터 동경까지를 재겠죠? 재는 방법이 두 개야. 어떻게 두 개야? 이렇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사분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억하니? 네. 1, 2, 3, 4.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이 익숙해? 반시계.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됐나? 그럼 얘는 그래. 얘를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상하지 않지? 되나? 자, 그리고 어디부터 재는지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저 시초선이 보통 무슨 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야. 빨갛게 재라라는 말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잰각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리고 파란색으로 재라라고 하면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잰각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쟀는지는 각도 앞에 부호를 표시할 겁니다. 속도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가고 있으면 속도가 플러스지, 뒤로 가고 있으면 마이너스죠. 여기서의 뿔만은 부호가 아니라 양수, 음수가 아니라 방향을 말하는 거죠. 이해됐나? 각도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방향으로 잰 거, 거꾸로 잰 거란 뜻이지. 그게 음수, 양수의 의미는 아니야. 알겠니? 역함수도 여기 마이너스 1 붙어 있는 게 음수란 뜻이 아니잖아. 역이란 뜻이잖아. 그치? 일단 그러면 이 지금 동경이 표현하고 있는 각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양의 방향으로 재면 몇 도고? 33. 그래서 플러스 30도라고 써도 되고요. 음의 방향으로 재면 몇 도고? 월 마이너스 330도라고 얘기합니다. 됐나? 이해되니? 그리고 질문. 두 각은 같다, 같지 않다? 당연히 같지 않죠. 저게 같냐? 단, 이 각을 표현하고 이 각을 표현했을 때 그 그림이 어떻다? 같다를 알면 돼. 됐어? 이해됐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배웁시다. 저 동경이 표현하고 있는 각은 한 개다, 많다. 그래서 저 동경을 갖고 저 각은 30도야 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양의 방향으로 재면 30도, 음의 방향으로 재면 330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됐어? 여기서 한 개 더. 각을 몇 도 이상인 것도 배운대?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건 정하는 거야. 360도를 넘어가는 각은 이렇게 한 바퀴를 더 돌릴 겁니다. 자, 390도는 360도에서 몇 도 더 간 거야? 30도.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를 돌리고, 물론 한 바퀴라고 얘기할 때 쌤은 보통 양의 방향으로 잴게요. 여기서 한 바퀴를 돌리면 이거는 0도도 되지. 네. 근데 걔를 몇 도로 봐도 돼. 왜? 걔네들은 동경이 어때서? 같기 때문에 몇 도인지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30도는 30도인지 한 바퀴 돌아온 건지 10바퀴 돌아온 건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는 정리. 내가 30도를 표현해 라고 해도 저 동경이 나오죠. 마이너스 330도 표현해 라고 해도 저거 나오지. 거꾸로 390도, 750도 표현해봐 라고 하면 계속 이 그림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 각들은 모두 동경이 같다. 한 동경이 표현할 수 있는 각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래서 이 동경이 표현하고 있는 각이 졸라 많아.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딱 말한 걸 일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보자. 30도 맞냐? 일단 보여지는 각은? 그래서 저 각은 30도인데 몇 바퀴 더 돌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야. 안 돌았으면 그냥 30도인 거고요. 한 바퀴 돌았으면 390도겠지. 또는 마이너스 한 바퀴 돌았으면은 마이너스 330도겠죠. 그래가지고 플러스 360도가 몇 번 들어갔는지 몰라요 라고 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곱하기 n을 붙여주면 됩니다. n은 무슨 수계? 이건 정수. 왜? 빵이어도 되고 마이너스여도 마이너스 360에 30 더한 게 이거 아니야. 됐니? 이해되나? 30도 가고 마이너스 한 바퀴. 그래도 이거 아니야. 됐나? 자, 그러면 잘 봐. 저 동경이 표현하는 각을 이렇게 쓰면 여기서 빠진 놈 있어 없어? 이런 형식이 아닌 다른 각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 동경이 표현하고 있는 각은 졸라 많은데, 자, 졸라 많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자, 쟤는 방향이 어디도 있어? 뒤도 있고요. 자, 한두 바퀴 더 돌아도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배우면 돼. 알겠니? 삼각함수에선 각을 일로 재도 되고 거꾸로 재도 되는구나. 요거 하나. 두 번째, 이 동경은 여러 바퀴를 돌아온 놈일 수도 있구나 라는 두 가지가 새롭게 배운 생각이야. 알겠지? 이상하지 않죠? 자, 요거는 새로 배운 거니까 받아들여야지. 왜요? 그러면 안 돼. 어쨌든 이렇게 생긴 동경이 표현할 수 있는 각을 식으로 나타낸 걸 저 동경이 표현하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됐나? 일반화시켜서 식으로 만든 거란 뜻이야. 됐니? 콜? 그럼 이거 중요한 거. 몇 바퀴 돌았냐가 중요하게, 다 돌고 나서 30도 남은 거가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너네한테 만약에 390도짜리 각을 갖고 뭘 시켜? 그럼 390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30도를 갖고 계산. 왜냐면 우리는 360도 안쪽에 있는 각이 더 쉽잖아. 맞니? 우리가 그런 뭐 변형은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됐니? 자, 70페이지에 있는 거 쓱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10초선과 동경. 자, 각을 재기 시작하는 그 선이 뭐고? 10초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그 움직이는 그 선을 뭐라고 부른다? 동경이라고 부른다. 각을 재는 방향은 몇 개고? 단식의 방향이 양의 방향,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이 음의 방향입니다. X축에 어디로부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0 넘는 각도 표현된다 안 된다? 된다. 어떻게 표현한다고? 시계바늘처럼 몇 바퀴 돌았냐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동경이 뺑글뺑글 돌다 보면 똑같은 각이 많이 똑같은 동경이 많이 겹쳐 안 겹쳐? 그들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을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오른쪽에 4분면의 각 봅시다. 4분면의 각. 자, 동경이 뺑글뺑글 돌다가 맨 마지막에 멈춘 그 위치를 보고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저 녀석은 몇 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 그래, 저 동경을 양의 방향으로 쟀든 음의 방향으로 쟀든 최종 위치가 1사분면인 건 맞지? 그래서 몇 사분면에 위치한다라는 말을 갖고 우리는 좀 걔의 어떤 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걔가 몇 사분면에 점이 찍혀 있다라는 말처럼 몇 사분면에 동경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고요.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예각이다. 맞아? 1사분면에 동경이 있어. 이것처럼 예각이다. 맞냐고? 아니라고. 왜냐면 390도도 있다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최종 위치가 예각처럼 보일 뿐이지 그게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고 예각이라고 해야지, 그거를 그냥 딱 위치만 보고 예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이해됐나? 자, 표현은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자, 뒤로. 자, 뒤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의 별표 좀 칠게. 요거 별표. 그리고 필기할 사람은 해도 되고요. 되게 중요한 거 하나 합시다.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일단 보고 할게요. 시험 문제 1번입니다. 이거 삼각함수에서. 자, 무슨 소리냐면 동경만 보고 그 나온 각들의 관계를 알 수 있어. 자, 우리는 동경만 보고 걔가 몇 도인지는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없죠. 하지만 동경만 보고 그게 어떤 형태의 각인지는 안다는 소리야. 이해됐나? 마찬가지로 동경이 두 개 나와 있으면 얘가 몇 도고 얘가 몇 도인지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나 얘네들의 관계를 찾을 수 있어. 물론 그 동경의 위치가 특이하다면. 됐나? 천천히 보겠습니다. 1번 일치부터 갑니다. 자, 이 말은 동경을 몇 개 그렸는데 그 둘이 어떤 모양이다? 똑같다. 모양은 어디 그려도 똑같기 때문에 1사분면 위주로 좀 그릴게요. 그림이 그냥 좀 이쁘게 나오라고 하기 위해. 자, 1번 동경을 노란색 이렇게 그릴게. 그리고 2번 동경을 빨간색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러 조금 어긋나게 그리긴 했지만 저 두 동경은 현재 어떤 상태? 일치한 상태. 문제를 쓰고 있는 게 알파벳하죠. 이렇게 좀 쓸게.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요 각이 현재 몇 도냐면 알파도야. 됐어? 이해되나? 미안, 알파라고 안 할래. 세타라고 할래. 요거 세타라고 할게. 됐니? 콜? 자, 그리고 빨간 녀석이 갖고 있는 실제 각이 알파야. 됐어? 그리고 노란 녀석이 갖고 있는 실제 각이 베타야. 됐나? 이해되니? 저 세타와 알파와 베타의 관계 알겠어? 세타는 얘각이다. 맞니? 맞아요. 맞죠. 저 각을 말하는 거야. 저 작은 각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알파 베타는 얘각이다 아니다? 이해됐어? 콜?
알파 베타는 실제 제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고려한 그 각인 거고요. 세타는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딱 저 각만 말하는 거야. 됐니? 무슨 사이인지 알겠죠? 질문? 알파 베타 세타 같다. 맞아? 알파 베타 같다. 맞아? 저 셋 다 같은지 다른지 몰라. 같을 수도 있을 뿐이야. 됐니? 뭐가 다른 거야 그러면? 알파라는 애는 세타에서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는 거지. 안 돌았으면 똑같은 거고, 뭐 한 바퀴 돌았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거꾸로 돌았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알파라는 각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파는 잘 봐. 세타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세타에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라는 말을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360도 곱하기 n. 이게 n 바퀴 돌았다는 뜻이죠. 자, n은 무슨 수? 되게 중요하고요. 자, 뒤에 플러스 뭐라고? 세타. 됐나? 두 번째, 베타라는 놈 봅시다. 이게 알파잖아. 둘이 좀 바꾸자. 노란 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냥 노란 걸 넣어보세요. 자,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타는 세타인데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아 몰라?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360 곱하기 n이라 그러면 돼, 안 돼? 그쵸? 얘랑 같은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럼 뭐라고 써줘야 돼? 곱하기 m 쓸게요. 됐니? 자, 그 다음 뒤에 플러스 세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m과 n은 무슨 수? 그쵸? 얘랑 얘는 정수인 거 되게 중요, 안 중요? 중요. 됐지? 이제 끝났습니다. 둘이 뭐 하고 싶게? 저 둘이 그냥 그래 빼고 싶죠. 왜? 빼면 누가? 그래서 그냥 빼고 싶은 거야. 자, 뺄게요. 자, 정수라는 거 좀 이제 지우자. 이게 빼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우변 세타 두 개가 지워지지. 자, 360n, 360m 뭘로 볼게요? 360으로 묶을 거고요. 앞은 n-m이라고 쓸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여기 써있는 n-m은 무슨 수? 정수.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다? 정수냐? 정수겠죠.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다? 360도의 배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나? 정리합시다. 동경이 일치하는 두 녀석은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지만 걔네를 둘이 빼면 뭐가 나온다? 360의 배수. 만약에 그 둘이 똑같으면 빵이 나올 거고, 그 둘이 한 바퀴 차이 나면 360 나올 거고. 이해되나? 됐죠? 쉬었다가 뒤에 또 합시다. 자, 또 좀 봅시다. 일치하는 거 말고 두 번째, 원점 대칭. 자, 보자. 자, 원점 대칭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이 알파란 뜻이죠. 네. 그리고 원점 대칭이란 말은 베타가 어떤 형식으로 있다는 소리야? 반대쪽. 그치, 이렇게. 얘가 지금 베타란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를 원점 대칭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쟤네 둘은 어떤 모양이다? 직선. 일직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직선상에 있다. 또 쟤네는 서로 몇 도? 180. 180도다. 이루는 각이 180도다.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어. 이해되나? 저런 말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봅시다. 자, 이 녀석이 세타네. 그래서 우리는 알파라는 각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세타 360. 360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세타. 당연히 n은 정수니까는 좀 생략을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세타면 누가 세타야? 1번, 2번?
그렇죠. 맞곡지각이 세타라는 거 알겠니? 맞아? 네. 자, 베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보는 게 첫 번째 공부다. 자, 베타 뭐라고 쓸 수 있어? 자, 일단 몇 바퀴 돌았는지 몰랐다 꼭 해줘야겠죠. 네. 앞에 360 곱하기 n과 같으면 안 됩니다. 다른 문자. 자, 뒤에 뭐라고 적어야 돼 이게? 세타 더하기 180. 됐니? 됐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고 180 세타만큼 더 간다. 됐어? 저 둘을 더 하고 싶다. 빼고 싶다. 됐니? 빼면 누가 사라지니까? 세타가 사라지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계산하시면 마찬가지로 n-m에 360을 곱한, 즉 360도의 배수가 나오죠? 네. 근데 뒤에 누가 붙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80도. 자, 180도를 더한 것과 180도를 뺀 건 같습니까? 같아요. 의미상 같지, 의미상. 그치? 이해됐나? 그래서 360의 배수가 아니고 0.5라고 생각합시다. 됐니? 어쨌든 의미 있는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360의 배수에서 180을 더했거나 180을 뺀 값이 나오겠죠. 됐니? 720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720에 180을 더한 거, 또는 뭐 360에 180을 더한 거, 이런 애들이 나오겠지. 됐니? 세 번째, x축 계층 값이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놈 알파라고 할 겁니다. 베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겠죠? 자, 그리고 이 두 각이 서로 몇 도? 어떻게 돼? 이것도 세타, 이것도 세타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x축 대칭한다고 했거든. 맞나? 자, 알파라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니? 똑같이 360에서 곱하기 n이고요. 여기다가 얼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베타를 표현하는 거 공부입니다. 여기서 배웠네. 뭐라고 하면 돼? 360m에다가 얼마 더하면 돼? 뭐라고 하면 돼? 270. 이건 얼마죠? 90 빼기 세타. 됐어? 그거 더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마이너스 세타도 되니? 표현하는 거 배우고 있는 거야. 360도 곱하기 m 이라고 하면 일단 몇 바퀴 돌았습니다를 한 거지. 거기서 어디로 베타만 푼다면 끝나? 그럼 생각합시다. 양의 방향으로 세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세는 게 편할 때도 있네. 이거는 뭐 비슷하죠. 이거는 좀 차이가 있겠네. 이해됐니? 그래서 모양에 따라 그들은 좀 다른 거고요. 쟤네들은 더할래 뺄래? 그렇죠. 더하면은 세타랑 마이너스 세타가 어떻게 되니까? 더하게 되니까 이 값은 r 땡땡땡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n 더하기 m의 몇 도? 360도. 자, 얘를 또 우리 부르던 대로 부르면 뭐라고 부르면 돼? 360에 그렇죠, 배수. 헐? 네 번째, Y축 대칭 갑니다. 자, 요거 알파입니다. 됐니? 이렇게 생긴 게 베타여야 되죠? 맞아? 자, 세타는 여기를 세타라고 잡겠습니다. 여기도 여기가 세타겠지. 맞나? 그리고 얘네 둘끼리도 같겠죠? 얘네 둘끼리 같은 것처럼. 알파 표현하자. 알파 뭐라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베타는 360. 자, 일단 360도 곱하기 m 들어가야 되죠? 180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와야 되지. 그러면 플러스 180 마이너스 세타. 둘이 뭐 해야 되니?
예. 더하면 세타가 날아가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빗줄에다 쓸게요. n 더하기 m에다가 360도 플러스 180 이렇게 되네. 이 녀석 이거랑 비슷하지? 아 360의 배수에다가 얼마가 추가로 나와? 180이 추가로 나온다라는 거 되나요? 마지막 무슨 대칭 하나 있냐? y는 x 대칭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알파, 이렇게 생긴 거 y는 x, y는 x 대칭 아직도 맞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게 베타겠죠? 맞냐? 요 두 각이 같겠지? 자 세타는 가장 알파와 x축이 이루는 각을 쌤이 계속 세타라고 잡고 있다. 요 각이 세타겠죠? 맞냐? 자 알파 베타 표현 떴게요. 알파는 똑같겠네. 계속 360도 곱하기 n에다 더하기 세타. 됐나? 베타는 뭐라고 하면 되니? 360도 곱하기 m 무조건 들어가고요. 얼마 갖다가? 90 갖다가 세타만큼 더하면 되겠지. 90도 빼기 세타. 둘이 더할래 뺄래? 더할래. 알파 플러스 베타는 n 더하기 m에 360도 더하기 90도 됐나? 맞아? 360도의 배수에다가 90이 더 나오겠네. 이해됐나? 정리합시다. 이거 외우게 안 외우게?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알파와 베타는 어떤 모양이다 라고 동경의 위치관계를 말해. 그러면 그 위치관계를 너네 맘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일치하면 저렇게, 원점 대칭이면 이렇게,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이나 y는 x 대칭이면 이렇게. 됐나? 물론 머릿속에서 그려지면 안 그려도 괜찮아. 그리고 그 두 각을 알파와 베타로 꼭 표현을 해보시고요. 그 둘을 더할지 뺄지를 결정하면 생긴 꼬라지를 보고. 알겠니? 그리고 그들을 더하거나 빼면 나온 값은 360의 배수거나 360의 배수에서 180이 모자라거나 90이 많거나 뭐 이런 관계겠지.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는 건 바보입니다. 알겠죠? 이해됐나? 어쨌든 요 5가지 모양 정도가 있고 문제에서 어떤 모양을 언급하면 그 모양을 가지고 내가 그려본 뒤 아 얘네는 빼면 360의 배수겠구나. 얘네는 빼면 뭐 360에다 180 모자라겠구나. 아 얘네는 더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주어진 각 조건을 갖고 풀 수가 있습니다. 되니? 요 내용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일단 옆에 대표예제 1번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그거에서 연습 하나 하고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대표예제 1번 보자. 대표예제 1번. 네. 자, 세타가 몇 사분면각이다? 2사분면. 자, 그럼 잘 봐. 사분면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다라는 말은 자, 우리가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봤을 때 저 각이 현재 이런 느낌이란 소리죠. 네. 맞나? 90도와 180도 사이니까 저 각은 둔각이다. 맞아? 네. 맞다고? 아니요. 아니라고. 뭐가 둔각이야? 이게 둔각이지 이게. 근데 노란 놈이 이건지 아닌지 모른다가 되게 중요한 거야. 됐나? 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세타라는 놈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몇 바퀴 돌다 보니 저 자리에 돌아간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저 세타는 세타는 잘 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다가 나서 남은 게 몇 도야? 90도와 몇 도? 180 사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그거는 이해되나? 자, 이쪽에 360n이라고 써야 돼? 다른 m으로 바꿔야 돼? 그치, 같은 걸로 써야죠.
됐나? 더하기 몇 도? 180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게 2, 4분면이다 라는 거를 표현한 거야. 됐어? 얘는 90도랑 180도의 사이에 있을 거야 라는 뜻이야. 단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 라고 해줘. 헐? 자, 문제에서 근데 뭐 구하래? 몇 4분면? 아니 누구? 3분의 세타 구하라. 자, 그래서 이거 다 뭐로 나눠주면 될까? 그러면 식은 자, 3으로 나누면 요거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죠.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잘 봐. 120도의 배수 더하기 30보다는 크고 120도의 배수 더하기 60보다는 작다라고 써있으면 저게 몇 사분면인지 보여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n이 무슨 수일을? 이를 알기 때문에 대입 좀 합시다. 얼마부터? 그러지 마! 0부터죠. 알겠나? 굳이 마이너스부터 할 필요는 없죠? 자, 0 대입합시다. 저기다가 n에다가 0 대입하시면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이럴 땐 몇 사분면? 1 사분면. 됐어? 끝이 아니야? 그쵸. 왜냐면 정수는 0만 있는 게 아니니까 더 나올 수도 있네. 자, n이 얼마일 때도 할까? 1일 때도 합시다. 그러면은 1 대입하시면 120도 더해주면 되죠. 150도보다는 크고 그거보다는 180도보다는 작다. 이게 몇 사분면이야? 180보다 150보다 이쪽이네. 맞니? 이럴 때 몇 사분면? 2 사분면도 가능하고요. 끝이니? 하나 더 대입합시다. n이 2인 거 대입합시다. n이 2인 거 대입하면 270도보다는 크고 300도보다는 작습니다. 몇 사분면? 4사분면이네. 계산을 할 줄 알아야겠죠? 90도씩 돌아가니까. 마지막 3 대입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왜냐면 3 대입하면 그게 몇 도야? 그게 0도랑 똑같지. 그러니까 3 대입한 건 뭐랑 똑같아? 0 대입한 거랑 똑같고 4 대입한 건 1 대입한 거랑 똑같고 5 대입한 건 그러니까 뒤로 대입할 필요는 0 대입한 게 얘랑 똑같고 마 1 대입한 건 얘랑 같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개가 이렇게 돌아가겠네. 뒤에서 배우겠지만 값이 1번이 나왔다, 2번이 나왔다, 3번이 나왔다, 1번이 나왔다, 2번이 나왔다, 3번이 나왔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를 주기함수라고 배워. 그리고 삼각함수가 대표적인 주기함수야. 30도를 넣었을 때와 390을 넣었을 때와 750을 넣었을 때가 다 똑같은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삼각함수의 모양을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여튼 요렇습니다. 됐나? 자, 유제 1번 할 수 있겠지? 자,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해서 예각이라고 하면 돼? 안 돼? 그래, 0보다는 크고 90보다는 작지만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마지막 그 찌끄러기가 그 정도 된다는 소리야. 360의 배수를 꼭 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알겠나? 자, 대표 예제 2번은 별표 좀 칠게요. 자, 그리고 풀었던 대로 풀겠습니다. 자, 문제에 동경이 몇 개 나와 있게? 세타와 4세타가 나와 있습니다. 됐나? 자, 현재 문제에는 세타와 4세타가 나와 있고 그 두 동경이 서로 어떻게 일치합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1번 뭐 해라? 두 동경을 그려라. 알겠니? 이해됐어?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두 동경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두 동경을 꼭 그립시다. 이거 세타, 이거 똑같다고 치자. 거의 겹치게 그린 겁니다. 이거 4세타. 더할지 뺄지 모르겠는데 뺄 수도 있으니까 4세타를 먼저 쓸게. 알겠니? 자, 문제에서 우리가 풀 때는 이걸 알파 베타라고 놓겠지. 맞아?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세타를 쓰고 있으니까는 요 작은 각을 이번에 우리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됐나? 이해되니? 4세타 먼저 표현합시다. 4세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360도 곱하기 하나 더. 너네 그 적분 단원에서 그 서술형 문제 풀 때
단시는 적분상수, 뭐 x는 뭐 양수, 뭐 인테그랄 이런 기호 안 쓰면 틀리죠. 중요하잖아. 도 안 쓰면 큰일 난다. 360과 360도는 달라. 알겠니? 물론 이 뒤에 가면 도 잘 안 쓰지만 만약에 이런 단원이었으면 도를 꼭 달아줘요. 360n 이거 안 돼. 알겠니? 꼭 그 틀리는 삐꾸들이 있어. 플러스 알파. 자, 노란 세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고 360에 곱하기 m 더하기 알파. 하나 더. 요 옆에다 누리는 게 또 생략하고 있지만 단 n, m은 무슨 수? 라고 꼭 따라줘야 된다. 알겠니? 둘이 뭐 하고 싶어? 네. 그렇지. 빼면 누가 날라가니까 3알파는 뭐라고 할 수 있니? 3세타는 360의 배수라고 부르면 되겠죠. 됐나? 근데 이게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네? 를 문제에서 줬습니다. 세타가 뭐와 뭐 사이? 그럼 이거 얼마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주면 땡땡땡 세타는 뭐보다 120도 곱하기 자 여기 있는 거 그냥 정수라고 얘기해도 돼? 안 돼? 간단하게 120의 배수입니다 라고 하면 되죠? 이해됐나? 근데 이거 120부터 세면 돼? 안 돼? 120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빵도도 되고 마이너스 120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이거는 바뀔 수 있지만 뭐 딱 보니까 180보다는 크고 270보다 작다 그랬죠? 뭐 몇 도? 240도라고 적어주면 되는 게 요 2번입니다. 되나요? 네. 2번은 별표 잘 해두고 밑에 있는 문제 꼭 열심히 풀어보도록 해라. 알겠니? 다음.